이전 영상에서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22-23 시즌을 앞두고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을 쓰려고 하는 토트넘. 그런데 선수를 사기만 할 순 없죠. 잉여 자원을 매각하거나 방출하기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이 내보내야 할 선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내보내야 할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골키퍼 피에르 루이지 골리니입니다.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한 골리니, 당시 요리스의 계약도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나이도 30 중후반이었다 보니 요리스의 잠정적인 대체자로 영입한 선수가 바로 골리니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폼을 보인 요리스 때문에 경기에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컵 경기에 나왔었는데 토트넘이 컵 대회에서 모두 탈락하며 거의 나오지 못했죠. 결국 토트넘은 골리니를 완전 영입하지 않았고 그 사이 세컨드 키퍼로 프레이저 포스터를 영입하며 그의 토트넘 임대 생활은 2022년 6월 3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과의 동행을 마무리한 골리니는 다시 아탈란타로 돌아갔죠. 물론 아탈란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소속팀을 옮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치오를 떠나기로 한 스트라코샤의 대체 골키퍼 자리와 최근 골키퍼 문제를 겪고 있는 피오렌티나의 골키퍼 자리가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다음 선수는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인데요. 2017년 수비수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고 토트넘으로 이적한 산체스. 아약스 시절에는 완성형 수비수가 될 제목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EPL로 넘어오면서부터 이러한 모습은 사라졌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죠. 2021 시즌에는 나오는 매 경기마다 결정적인 실수들을 정립하면서 에릭 다이어와 함께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실점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수비 실책과 함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트넘 팬들은 선발 라인업에 산체스가 있는 걸 보기만 해도 한숨을 쉬거나 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진짜 2021 시즌 토트넘의 수비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혔던 게 바로 산체스입니다. 유리한 경기에서 이런 계속된 수비 실수들로 후반 막판에 수비 실점을 당하며 무승부나 패배를 당해서 이른 리그 승점이 20점이나 될 정도였죠. 무엇보다도 산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장이 멈춰있다는 건데요. 얀 베르통원이나 토비 알더웨이럴트라는 수준급의 센터백들과 함께 발을 맞추었음에도 4-5년째 성장세가 멈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클럽의 수비수 레코드를 찍고 영입한 선수가 나이를 먹어도 실력이 몇 년째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죠. 결국 이러한 모습에 토트넘 측에서도 성장하지 못한 산체스를 판매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1-22 시즌 초중반에는 로메로의 장기 부상으로 나름 많이 출전하기도 했는데 로메로가 복귀하자마자 거의 나오지 못했죠. 결국 토트넘은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하고 산체스를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로 기자가 언급한 토트넘이 계획대로 이적 시장을 보낸다면 방출할 리스트에 산체스 역시 이름을 올렸는데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수비수 영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벤치 자원을 정리하기 위해 선수 방출 작업 역시 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 센터백 자원 중 조 로든 역시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인데요. 2020년 토트넘으로 이적했지만 토트넘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올 때마다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국가대표팀 경기에도 뛰어난 활약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는데 아쉽게도 누누 전 감독에 이어 콘테 체제에서도 현재까지는 중용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21-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로든의 이적설도 꽤 나왔습니다. 골드에 의하면 로든의 출전 시간이 적은 이유가 콘테가 로든을 스토퍼가 아닌 다이어의 동포지션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이어의 폼이 워낙 좋았고 발밑도 다이어가 더 준수하다 보니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후로는 워낙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경기에 나와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토트넘은 새로운 센터백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그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출전 시간을 위해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죠. 다음으로는 좌측 윙백 세르히오 레길론인데요. 누누 산투 시기 초반에는 본 포지션인 레프트백 자리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 시즌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수비 진영에서의 무리한 드리블도 자제하는 모습이었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두 선수의 호흡도 나아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콘테가 부임한 이후 포백이 아닌 3백으로 쓰면서 윙백 자리에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잦은 부상과 함께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폼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오히려 오른발이 주발인 맷 도어티가 왼쪽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였죠. 그리고 도어티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었음에도 후반기에 경쟁자인 라이언 세센용에게 주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번 시즌 또다시 부상으로 고작 리그 25경기에 그치며 제대로 뛰지도 못해봤고 시즌 아웃되었죠. 이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페리시치가 영입되면서 레길론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토트넘은 합리적인 제안이 온다면 레길론을 매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웨인 베이시가 SNS를 통해 밝히기를 익명의 스페인 클럽이 레길론의 영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금액대까지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죠. 이후 파라티치와 콘테의 미팅을 앞두고 소식을 전한 골드의 말에 따르면 콘테가 장기적인 유망주와 윙백 역할에 세센용이 레길론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밝히면서 레길론의 이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측 윙백에 에메르송 로얄 역시 방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1-22 시즌에 EPL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던 에메르송 로얄,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설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의 말에 따르면 토트넘은 여름에 도어티 혹은 로얄 중 한 명을 이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메르송 로얄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본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로얄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하지만 맷 도어티가 무릎 인대 파열로 심각한 부상을 당해 스쿼드의 균형을 위해 토트넘이 그를 잔류시킬지 두고 봐야 할 텐데, 그나마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21-22 시즌 말에 준수한 모습들을 몇 경기 보여주면서 여름 이적 시장 때 팔기에 더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라리가의 몇몇 구단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있죠. 다음으로는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인데요. 윙크스는 2002년 토트넘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한 뒤 2014년 프로계약까지 맺은 선수입니다. 이후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갔고 19-20 시즌 EPL 31경기에 출전했죠. 그렇게 주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여갔지만 계속해서 경쟁자들이 영입됐고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호이비에르와 스킵에게 밀렸죠. 누누 감독에서 콘테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는 와중에도 윙크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스킵이 부상으로 빠진 1월에는 6경기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 역시 잠시 습니다.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벤탄쿠르를 영입하며 중원을 강화했죠. 콘테 감독은 벤탄쿠르를 곧바로 주전으로 내세우며 호이비에르와 함께 시즌이 끝날 때까지 주전 조합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윙크스는 3월부터 EPL에서 단 한 차례도 선발로 뛰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대대적인 영입을 계획 중인 토트넘은 윙크스를 향한 제의를 받겠다는 입장이죠. 골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윙크스가 다음 시즌에는 콘테의 토트넘에 없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만 적절한 행선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이적 제의가 온 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생각하는 윙크스의 가격은 약 2,300만에서 2,900만 유로라고 하며 사우스햄튼과 뉴캐슬,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 시티 등 프리미어 리그의 중하위권 팀들이 윙크스의 영입에 관심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다음 역시 미드필더인데요. 현재 리옹으로 임대가 있는 탕귀 은돈벨레입니다. 은돈벨레는 6천만 유로, 하나 약 812억 원이라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합류할 때만 해도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게 한 선수인데, 올림피크 리옹 시절 날카로운 패스와 뛰어난 축구 시야를 보여 다른 빅클럽한테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받으며 토트넘으로 이적했지만 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은돈벨레는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조세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뒤에도 은돈벨레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공개적으로 은돈벨레를 비판할 정도로 그의 태도는 심각했는데, 그래도 무리뉴 감독은 은돈벨레의 개인 훈련을 따로 지도했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은돈벨레를 개선시키려고 했죠. 19-20 시즌에 은돈벨레는 주전으로 뛰면서 어느 정도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누 산투 감독이 오면서 다시 명단에서 제외되자 은돈벨레는 이적을 요청했죠. 보다 못한 다니엘 레비 회장도 은돈벨레를 팔아버리려고 했지만 주급도 높고 이적료도 비싼 은돈벨레를 원하는 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마저 은돈벨레를 외면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리옹으로 임대를 떠났죠. 당시 체결한 계약에는 6,500만 유로, 하나 약 872억 원의 완전 영입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적 후에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실패했죠. 합류 초반 리그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는 등 꾸준히 출전 기회를 부여받기도 했지만 이내 직후 경기에서는 벤치를 지켰고 이후에도 출전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구단은 은돈벨레 완전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리옹 잔류는 불가능해졌죠. 콘테 감독 또한 이미 그를 전력외로 분류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은돈벨레 역시 방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비아레알로 임대가 있는 지오바니 로셀소입니다. 로셀소는 2019년 8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임대로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인 2020년 1월 완전 이적에 성공했죠. 당시 이적료가 2,700만 파운드, 하나 약 4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콘테 감독은 로셀소가 거칠고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EPL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부상과 주전 경쟁에서 밀려 1월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라리가에서는 16경기에 출전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경기에 출전해 팀의 4강 진출에 일조했죠. 그러다 보니 에메리 감독은 로셀소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현지에서는 로셀소의 완전 이적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콘테 감독 역시 새 시즌 구상에 로셀소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현재 토트넘은 로셀소의 이적료로 2천만 유로, 한화 약 270억 원의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비아레알과 에메리가 강력히 원하고 있다 보니 이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다음으로는 공격수 루카스 모우라인데요. 토트넘 공격의 한 축을 맡아오면서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파트너였던 루카스 모우라가 이번 여름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시즌 역시 주전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찾아 친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죠. 2018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모우라는 그동안 선발과 교체로 오가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 통산 202경기 동안 38골, 2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8-19 시즌 챔스 준결승 2차전에서 아약스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터뜨리며 극적으로 결승에 진출했죠.
있었죠. 지난 시즌부터는 3톱의 한 축을 맡아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주전 경쟁에서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벤치 신세가 되었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 때 임대 이적한 데안 클루셉스키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콘테 감독은 모우라 대신 클루셉스키를 기용했고, 모우라는 2월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경기가 단 4경기에 불과했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현재 클루셉스키를 완전 영입하기 위해 유벤투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모우라는 다음 시즌엔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모우라는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다음은 공격수 스티븐 베르바인인데요. 베르바인은 네덜란드 명문 구단인 아약스와 PSV 에인트호번에서 유수 생활을 거친 뒤 2014년 에인트호번에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입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활약을 선보이며 주전 자리를 꿰찼고, 이러한 활약에 2020년 1월 토트넘으로 이적했죠. 큰 기대를 안고 토트넘으로 이적한 그의 데뷔 무대는 화려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팀의 선제골을 넣었죠. 하지만 이 경기 이후 점차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는데,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입지가 줄었고, 교체 출전으로 경기에 나설 때도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교체 투입 때 번뜩이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죠. 특히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팀이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투입 때 추가 시간에만 2골을 터뜨리며 팀의 역전승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죠. 손흥민이 매경기 만점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고, 지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데려온 데안 클루셉스키가 맹활약을 펼치자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클루셉스키 이적 이후 베르바인의 리그 선발 출전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는데요. 교체 투입은 15회였고 벤치에 앉았지만 투입되지 못한 경기는 3회였죠. 결국 입지가 줄어든 베르바인은 자국 리그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노의 말에 따르면 아약스가 베르바인에 대한 공식 비드를 했고, 베르바인 또한 아약스와 5년 계약에 개인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하죠. 토트넘은 현재 약 3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이 내보낼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토트넘을 떠나고 어떤 선수들이 토트넘으로 이적할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이적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22-23 시즌 토트넘의 활약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다음 시즌 토트넘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